첫 소식은 러시아 외무장관 방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이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미국이 일본, 우리나라, 뭐 중국 만나고, 중국은 뭐 북한과 친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오늘은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썼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오늘 오전에는 또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썼다는 기사도 있고요. 그 와중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야, 이거 모국어잖아, 이 외노자야. 참 잘 읽어봐. 그 모국어지만 한글로 써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은 못 읽습니다. 네. 아, 나 뭐야 미쳐버리겠네. 저게. 자, 오늘부터 뭐 본격적 일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오늘부터 방한 일정 돌입, 내일 정의용과 회담. 전날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입국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 한러 상호 교류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전엔 국내 외교 안보 관련 일부 인사와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에는 오전에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네. 그 여기에 회담에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추진 방한한대요, 우리나라에. 이런 추진 관련한 협의도 있을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회담을 하고 난 뒤에 러시아와 우리나라 장관이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논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연합뉴스 기사로 보면은 뭐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뭐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제 러시아가 중국과 연대해서 미국 견제 행보 뭐 이런 거, 조 바이든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기사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왔을까 너무 궁금해요. 저는. 네. 왜 왔을까요, 송 작가님? 일단 바이든이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먼저 와서 이제 저기를 눈도장을 찍는 거죠. 눈도장을 세계의 찍는다. 언론들 앞에서. 네. 결국 미국이 바이든이 저렇게 제대로 비행기도 못 타고 외부로 못 가면 불러들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러들일 수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말하자면 뭐라 그러지?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러시아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는 사실상 러시아는 어느 정도 코로나에서 벗어났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위가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스푸트니크 V가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뭐 유럽에서도 자꾸 사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네, 그러고 이거를 있다고 합니다. 화이자 가격의 거의 반 가격 이상으로 해갖고 유럽 전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올해 6억 도스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얘기거든. 그럼 이건 사실상 거의 이 유럽에다가 우리 걸로 다 퍼주고 화이자를 밀어내고 이 백신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오게 되면 뻔합니다. 우리 생산 공장 가서 방문하고 방역 관련해서 러시아와 협력하고. 한국이 백신 공급을 위한 뭐 특별한 기구 상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는 굉장히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가 북한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작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형성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방역도 방역이지만 기존에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조금 추진하려고 했던 경제협력 교류들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강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러시아가 왜 철도 연결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가스관도 그렇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연결하려면은 북한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남한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차피 북한 자체적으로는 그 인프라 구축 못 하거든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북한하고의 교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러시아 사이의 교류고 거기서 그 그 필요에 길에 의해서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북한에 우리가 인프라를 까는 거다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명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백신이나 방역 차원에서 절대로 이걸 멈추게 하지 말고 사실은 그 정도였으면 저는 라브로프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이제 좀 더 앞서서 그 지난번 2+2 회담 이후에 25일이죠. 네. 어제는 어제. 24일 날짜로 미 그 토니 브링컨 국무장관이 동맹국들한테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태기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가르기 안 하겠다는 거거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신기해. 니네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동안 미국이 국제 패권주의적으로 쥐고 있던 동맹국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어제로서 사실상 끊어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늘 우리 내부의 적들이 사실 문제였잖아요. 그렇지. 내부의 적들이 문제야, 이씨. 아니 보세요. 진짜. 지금 러시아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해도 아마 그걸 고분고분이 정말 대한민국이 대륙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언론이 보도할까요, 과연? 아이고. 아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00% 여기다가 딴지 걸고 이거 러시아한테 예전에 차관 줬는데 못 받아 처먹은 거 너네 생각 안 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러시아 손잡고 북한을 퍼주게 할 거라는 둥 그렇지. 아마 100% 이런 딴지들이 내부에서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미국한테 물어보자 이러면서 야당 의원들 또 달려가가지고 저기요 저기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북한에 퍼준대요 이러고 100% 정치인 만나려고 그러겠죠. 쇼하고 그 난리 칠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가볍게 던지는데 심하게 막 그 부풀려 가지고 그렇죠. 뭐 그렇죠. 몰랐느니 뭐 왜 얘기를 안 했느니. 얘기 안 했느니 무슨 뭐 남북 협의 위반이니 이걸 강하게 안 때리는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보다 하루 앞서서 그러니까 이 토니 블링컨의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미중 사이에 그 강요 안 하겠다, 핵을 강요 안 하겠다는 선언 하루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잖아요. 싸우는 데 대해서 미국이 백악관이 고위 행정부 당국자 누군지 모르겠어, 씨. 아무튼 행정 당국자 전화 회견으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단거리 시스템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서실장이 그랬을까? 비서실장 지금 아니면 지금 실세가 수잔 라이스? 수잔 라이스가 그랬을 것 같은 수잔 느낌이 라이스 아니면 있는데 비서실장? 하여튼 북한이 뭘 쏘든 안 쏘든지 간에 그거 아니라 우리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맞아요.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 이걸 심하게 털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것도 안 하기로 했다, 상관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제일 쫄 때가 어디겠어요? 외구들이란 말이야. 일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기사가 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외구들 아실까봐. 외국 국민들 마음 상하시고 걱정하실까봐 옛날 같으면 미사일 쐈다고 그냥 아주 속보를 내고 난리를 2번을 연속으로 쐈는데도 조용한 거야. 왜? 미국 놈들이 우리 거기에 관계 안 할 거야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언론이 이제 저희가 지금 다 프레임을 짜줬잖아요. 지금 토착 외국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덤빌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미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잖아요. 이제 그걸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미 예.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일본발로 해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썼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그거를 일본이 일본발. 이러더라. 그래서 쫙 올려가지고 지금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일본 올림픽 성화 봉송하는데 찬물 끼얹은 북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탄도 미사일이 성화봉송을 방해하기 위한 거다라는 프레임이네.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었다. 잠깐만 그거 일본 언론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우리나라 우리 언론 제목이 언론이 그렇게 그렇다니까요. 얘기한다니까? 집 나간 우리 언론을 찾습니다. 집 나간 적이 없어. 우리는 언론이 없었어 이 나라에는. 야, 진짜 근데요. 대단하다. 진짜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이 일본 가서는
적극적으로 중국 공격하고 뭔가 뭐 대만 문제 일본한테 뭐 맡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 말 없이 갔죠. 조용히 갔죠. 가고 난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쐈죠. 쐈는데 괜찮아. 단거리인데 뭐 상관없고 다 알고 있었어. 이러고 발표 있었고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중국이랑 우리랑 꼭 이렇게 양자택일할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생각해. 누구와 자유연애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올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전 자위대 그 통합훈련. 통합훈련. 통합훈련을 벌인대요. 그러니까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이 공군 자위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훈련 기간이 2개월이잖아요. 동원 인력이 14만 명이에요. 이러면 자위대에 있는 실질적인 병력, 그러니까 꼭 경비에 필요한 필수 병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병력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무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역사에 26년 만에 두 번째, 아니, 이게 26년 만에 다시 하는 거야. 그 이전에 이런 거 안 했어. 오. 그러면서 이 훈련의 목표가 뭐냐면, 일본 주변에 떨어져 있는 섬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자위대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일본에서 떨어진 그 섬이 어딜까? 어디지? 독도인지, 대만인지, 아니면 러시아 그쪽에는 쿠릴렸던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내려가 갖고 중국의 남중국 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어떠한 섬을 탈환하고 그쪽을 군사작전을 통해 갖고 점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 육해공군 다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9월 달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못할 거예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올림픽 끝나고 나자마자 이지랄을 하겠다는 건데. 너 올림픽도 못할 것 같은데. 올림픽도 안 되고 지진 나고 코로나 나고 방사능 넘치는데 지금 군사훈련을 한다고 개기는 니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 그 전에 총각님이 말씀하신 게 지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네. 껍질이 너무 두꺼워 지금. 이걸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응축대에 있는 힘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입구에서 자잘한 지진이 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나는 지진이라 이 두꺼운 그런 거잖아. 그 만두를 쪘는데 피가 얇으면 금방금방 김이 세는데 이게 잘못 만들어서 겁나 두꺼운 만두 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엄청 뜨거워. 안에 안 식어. 얼마나 있어야 이게 한번 대대로 뚫고 나올지는 몰라. 근데 네. 일단 지금 캄차카 반도에 있는 화산 분화가 멈추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 한 방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이제 진짜 카운트다운 상태인 거예요. 일본이 지금 일본 마음대로 그거 못하는 게 사실은 러시아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국가 아시잖아요. 아이고. 예. 안 러시아는 됩니다. 일본한테 무대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그런 움직임만 보인다, 쿠릴리아도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출동합니다. 러시아는 바로 달려갑니다. 지금 러시아는 그 핵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군용 수송기를 거의 멈추지 않고 일본 방공 식별구역 외부로 삥삥 돌리면서 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요. 언제든지 한 러시아는. 방에 보낼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한테는 못 겨길 거고 중국이랑도 해보기가 좀 할 수가 없어요. 좀 찜찜하거든. 그러면 남은 건 대만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진짜 11월 달에 훈련한다고 한번 저질르나? 에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못한다니까요. 아니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해군력에서 어느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계속 구축함하고 있고 울릉공항 세우고 이제 KF-X 본격되고 한 4, 5년 후면은 사실상 일본은 우리한테 감히 이 턱도 못 들어볼 상황이 되니까 자, 이 새끼들이 이 기회에 11월 달에 한번 작도 한번 타시죠. 한다 못한다. 작도 한번 타시죠. 이게 스가는 못할 텐데 스가가 아니라 그 다음 놈이 오면 다음 놈이 어떤 놈이 올 줄 몰라가지고 저는 못한다. 못할 것 같아요. 못해야 맞는 거고요. 만약에 하려고 생각을 먹는다고 치면 아니, 못한다. 우리가 그 충분한 조짐을 봅니다. 왜냐면 뭐 이제
전수방위라고 그러죠.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전수방위 체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 영해를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군대 편제가 바뀌어요. 수송이라든지 뭐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데 우리라고 눈 감고 있는 거 아니고 다 보고 아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수송 병력이나 상륙 병력이나 그럼 공대지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갖춘 일종의 뭐를 한다. 그럼 훈련이라도 우리는 전부 미사일 단추 스탠바에 걸어놓고 기다리면 돼요. 4,000발이 넘는 우리 현무를 비롯한 최신의 미사일 한번 후련하게 한번 입안에 재고 털지 뭐. 영한 네이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 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저는 얘들이 쉽사리 지금 못 움직인다에 한 표를 거는 게 뭐냐면은 일단 그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으로 진도 10 예. 한 방이면 뭐 일본은 50년 아니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거 한 방이면. 그러니까 지네 내부 문제도 지금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에 플러스해서 국제 관계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달라질 거라는 거에 저는 100%를 걸거든요. 저는 국제정치 전문가니까 국제 상황 자체가 일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관계로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못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 한 발 빠졌죠. 자, 그러면 중국은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러시아 더 강하게 나가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잘 옆에 끼고 북한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미국도 중국, 러시아, 한국이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섣불리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 정도로 깝죽된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일본이 그 정도로 움직이려면 미국을 등에 업어야지 가능한 건데 미국이 허락해야 돼. 미국이 등에 업히지 않을 거거든요. 어이, 왜 그래? 어이, 하지 마.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 라는 식으로 저지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러니까 9월쯤 갔을 때의 국제 관계를 봤을 때 훨씬 더 일본은 점점 불리해진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친서의 효과가 바로 이어져 갔고요. 4월 15일 전후로 북중 관계가 경제 교류가 다시 재개된다라는 뉴스가 아사히 신문 통해서 나왔고 실제 북한으로 지원되기 위한 뭐 옥수수를 비롯한 각종 뭐 의료품들을 비롯한 생필품들이 단동항으로 옮겨오고 있고 이에 관련된 그 무역 재개 담당자들한테 그걸 준비해라고 하는 시그널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서로 인해서 이제 북중은 다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남북 관계를 연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어차피 이제 돈을 미리 떼놓은 돈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죠. 뭐 여러 여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북중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삼각관계의 어떤 코드를 다시 잘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우리 정부가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러시아가 지금 온 거는 사실 그 뭔가 실리적인 부분보다는 푸틴 방안에 대한 어떤 성과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푸틴이 백신으로 세계를 구했네 요 로드맵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겠느냐라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그 철도도 연결되고 가스관도 연결돼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실리는 우리가 챙기고 공은 저쪽에 그렇지. 돌리고. 그렇지. 아유 맞습니다. 다 미덕이야. 다 미덕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챙기면 돼. 뭐 이거.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재미없진 않은데 네. 왜 이게 재미없어요? 아니 이제 현실에 좀 와닿는 게 없으니까 아.